이게 몬스테라 뿌리예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로 들어갔는데. 안녕하세요, 아피스토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식물은 제가 키우고 있는 몬스테라입니다. 몬스테라는 더 이상 새로운 식물은 아니죠. 대중적인 관엽 식물이 된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몬스테라만큼 이국적인 정치를 보여주는 식물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멋진 인테리어를 만들어내는 식물이기도 하죠. 제가 이 식물 키운 지는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천장이 지금 닿는 중입니다. 식물등으로 키우는데 너무 바짝 붙어서 이렇게 탄 자국도 있어요. 꽤 많이 커가지고 한 뼘, 두 뼘, 세 뼘 정도 커진 것 같아요. 새 잎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좀 이제 겁납니다. 이 잎이 나오면 천장까지 올라갈 것 같아서. 괜히 몬스테라가 아닙니다. 정말 몬스터 같은 그런 성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몬스테라가 처음 나왔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화분으로 팔지 않았고요, 끊어서 팔았어요. 다이소에 가면 마디 잘라가지고 모조 몬스테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팔았어요. 정말 황당했던 게 뿌리가 있는 쪽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팔면은 수경 재배를 해도 뿌리가 자라날 텐데 마디를 잘라가지고 한 2만 원에 팔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다이소에 있는 모조 식물만 보고 잘라서 팔면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에 딱 한 줄기를 2만 원을 주고 샀는데, 물에 아무리 오랫동안 꽂아놔도 물만 썼고 식물만 썼고 더 이상 잎이 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제가 한참 뒤에 알게 됐죠. 줄기는 물에 꽂아놔도 결코 잎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뭐 한 포트에 뭐 2,000원,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식물이 됐어요. 몬스테라 키우는 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기본적인 정보들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남미가 원산이에요. 서양에서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관엽식물, 서양에서는 하우스 플랜츠라고 하죠. 집에서 키우는 식물, 우리는 화초. 이걸 우리는 몬스테라라고 부르지만 프루트 샐러드 플랜트, 과일 샐러드 식물입니다. 우리는 그냥 몬스테라인데, 몬스테라가 원래 학명의 앞자인데 오히려 해외에서는 이런 이름으로 불린다고 하네요. 이 열매가 바나나하고 파인애플이 섞인 맛이 난대요. 달콤한 맛이 난다 그래서 프루트 샐러드 플랜츠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 같아요. 몬스테라가 라틴어로는 몬스트로스, 몬스터, 괴물이란 뜻인데요. 제가 이거 키워보니까 정말 괴물답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이게 크는 게 부담스러워요. 이제 나중에 한 50여 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키우는 식물들은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몬스테라 보르시지아나, 두 종이 좀 비슷해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커지면 델리시오사는 잎과 줄기가 만나는 부분 주름이 있습니다. 보르시지아나는 주름이 없습니다. 줄기의 주름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이 델리시오사가 딜리셔스, 맛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맛있으니까 이런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야생에서는 20m까지 큰다니까요. 이게 20m까지 크면 밑에 있는 식물들이 빛을 못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찢어진 잎, 찐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찢어지는 이유는 이 사이사이로 밑에 있는 잎들이 빛을 받을 수 있게 배려를 하는 훌륭한 식물입니다. 정글이다 보니까 우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이를 바람도 들어갈 수 있고 빛도 들어갈 수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본인의 잎을 스스로 찢어내면서 자라는 겁니다. 이 몬스테라는 키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직사광선만 피해주면 되고요. 이 온대지방에도 많이 적응이 된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베란다, 거실 쪽에서도 잘 크고요. 물도 좀 마른 듯하게 주면 뭐 항상 젖어 있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건조에도 강한 식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주라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물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만약에 일주일이 넘어도 막 이렇게 젖어 있다, 그러면은 키우시는 환경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지 돼요. 일주일 동안 흙이 마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통풍이 안 된다거나 빛이 부족하다거나 온도가 너무 낮다거나 기본적인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다 말라 있어요. 손바닥까지 들어가도 말라 있는 정도로 건조한 느낌으로 키웁니다. 말라 있으면 물 한번 푹 주고요. 몬스테라가 순둥이 식물이라고 하더라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품으로 키우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죠. 몬스테라가 어떤 식물인가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몬스테라는 덩굴 식물이에요. 덩굴 식물의 가장 큰 특징은 벽을 타고 오른다는 것에 있죠. 스킨답서스도 그렇고요, 몬스테라도 마찬가지로 필로덴드론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식물에는 없는 공중뿌리가 있는데요, 보이시는 게 이게 공중뿌리입니다. 정말 귀신처럼 나있는 엄청난, 이게 다 공중뿌리입니다. 좀 과도해요. 필로덴드론이나 스킨답서스에 비해서는 좀 과도해요. 몬스테라가 그래서 몬스터인가 봐요. 잎도 엄청나게 크지만 뿌리가 과도하게 자라냅니다. 저는 집에서 키우는데 몇 번을 말아요. 둘둘둘 말아서 한쪽에다 이렇게 넣을 정도로 아주 거추장스러운 식물입니다.
어쨌든 공중 뿌리를 활용을 하면 잘 키울 수 있어요. 뿌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영양분을 흡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양분을 흡수를 해주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일반적인 식물들은 화분에 모든 뿌리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분에서 영양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비료를 준다거나 수분을 유지를 해준다거나, 얘네들은 공중 뿌리들도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이 몬스테라들은 어떻게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있길래 이렇게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있을까요? 자, 얘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막 벽을 타고 완전히 단단하게 들러붙어가지고 떼지지도 않아요.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난 무슨 호수인 줄 알았어. 벽을 타고 들어가서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얘를 보면은 밑으로 점점 타고 내려와서 화분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분으로 가서 박히니까 화분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있네요. 여기에 붙은 애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정말 정글이네. 저 안에 제가 수반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원래 저기서 제가 메다카를 키웠는데 죽어가지고요. 여기에서 뿌리를 받고 있는데 엄청나게 여기에서 뿌리를 뻗어내리면서 혼자 수경 재배하고 있습니다. 물에 있는 영양분들을 다 흡수하고 있네요. 그리고 아까 이 밑으로 뻗어간 이 뿌리들의 향방이 궁금합니다. 뱀인 줄 알았어. 바닥에 뿌리들이 막 돌아다녀요. 스킨 뿌리들이 돌아다니고요. 여기 몬스테라 뿌리들이 돌아다닙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화단 밑쪽으로 뭔가 지금 이게 몬스테라 뿌리예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로 들어갔는데 안 빠져요. 아무래도 저기 안으로 좀 다시 타고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여기에도 뿌리가 나와 있죠. 몬스테라 뿌리들이 괴물처럼 곳곳에서 뻗어내리면서 양분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미스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바닥에서도 물기가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닥에 지금 엄청 거미줄처럼 뿌리들이 얽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뿌리도 화분 뒤로 어딘가에 박혔어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뿌리 탐험인데? 야, 이거 뭐야? 잠깐만. 지금 얘는 저 어디로 넘어갔네? 야, 이게 어디까지 간 거야? 지금 정글에서도 뿌리들이 뻗어내려가지 않을까요? 제가 맨 처음에 샀을 때 굉장히 얇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물을 먹기 시작하고요. 뿌리들이 여기저기 뻗어내면서 굵어집니다. 여기에서는 지름 한 1cm였던 게 2배로 한 2cm 정도의 지름으로 두꺼워졌고요. 여기에서는 미친듯이 뿌리를 뻗어내리기 시작하면서 여기는 마지막 줄기인데 직경 한 3cm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요랬던 뿌리가 점점 굵어지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비결은 공중뿌리의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게 하면 덩굴 식물은 클 수 있다. 저는 뿌리를 뻗어내린 채로 키우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이렇게 키울 수가 없잖아요. 거실 바닥에다가 물을 다 뿌려놓고 뿌리들이 영양분을 흡수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식입니다. 이렇게 뻗어내린 애들을 화분 쪽으로 좀 유도를 해주면 어떨까요? 그 대신 지지대를 좀 세워줘야 되겠고요. 수태봉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뿌리들의 이 자유분방함을 보면 벽 쪽으로 붙어가지고 커 올라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은 얘네들은 별로 수태봉이 도움이 안 됩니다. 필로덴드론 파스타짱은 수태봉을 해줬는데요. 얘 공중뿌리와 몬스테라의 공중뿌리를 비교해보면 알죠. 아주 귀엽고요. 아주 착해요. 얘네들은 여기에 착착 이렇게 한 번씩 꽈주면 알아서 수태봉에다가 예쁘게 뿌리를 박으면서 아주 얌전하게 일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아주 착한 식물입니다. 반면 몬스테라 보십시오. 얘네들은 통제불능이에요. 통제불능. 얘네들을 수태봉에 해준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 지지대를 세워서 키우는 식물 중에 하나가 몬스테라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뿌리들 때문이죠. 얘네들을 예쁘게 모아가지고 화분 흙 쪽으로 모아주면 크게 키울 수 있다. 몬스터 같은 이 몬스테라가 잎이 커진 이유도 이 공중 뿌리들이 화분 속으로, 물 속으로, 그리고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양분을 쪽쪽 빨아먹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몬스테라 키우는 법, 크게 키우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몬스테라는 덩굴 식물이기 때문에 공중뿌리의 영양분을 많이 먹을 수 있게 해주면은 대품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